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던 결과들이 있죠. 나쁜 사람이 더 솔직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이에요. 착하고 바른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거칠다 못해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우리는 이성적으로 전자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되게 재밌는 착각 중에 하나가 고개를 들죠. 두 번째가 더 솔직한 사람이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모습은 보이고 싶어하고 나의 나쁜 모습은 감추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나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다, 심지어 진실된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진심을 보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투표를 연구하죠. 투표는 어떤 사람을 선출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인 것 같은 사람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데도 탈락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상한 사람이 종종 투표에서 이기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바보 같은 해결책은 뭘까요? 투표를 없애자. 투표는 잘못된 거다. 가장 바보 같은 해결책이죠. 그럼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뭔가요? 진심인 것 같은 사람이 위선인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고요. 위선인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신경 써서 한 사람을 지켜보면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투표와 같은 이런 거대한 사회적 활동에서는 나 개인이 들여다본다고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 게 언론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닌 거죠. 언론, 미디어의 정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금씩 변해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매체가 언론인지 아닌지, 마치 10년 전, 15년 전에 포털이 언론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논쟁해 왔던 것처럼요. 앞으로도 이런 논쟁은 끝없이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거칠고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위선적인지 아닌지를 겸허하고 그 다음에 좋은 표현과 그 다음에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진실을 첨예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그걸 검증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미디어는 언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거나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만 이제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이 다양한 시대마다 다르게 강조될 수가 있죠. 그런데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내가 이 권한과 이 힘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단 몇 년짜리 선출된 권력인데 무서운 줄 모른다. 혹은 회사의 대표님들한테도 영원히 당신이 대표할 것 같으냐. 혹은 그 회사의 오너라고 할지라도 당신 회사가 영원할 것 같으냐. 인간의 모든 힘은 유한하거든요. 그 크기뿐만 아니라 기간이.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사람이 권한이나 권력을 갖게 되면 이 유효기간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리더들은 내 권한이 끝나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는 리더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런 리더가 되면 그 위치에 오면 분명하게 실수를 하거나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기업의 임원분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상무님, 꿈이 뭔가요? 저 사장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다시 농담 아닌 농담을 하죠. 어떻게 사장 되는 게 꿈입니까? 사장 돼서 뭐 하고 싶은지가 꿈이어야지. 그 자리에 오르는 게 꿈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성취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까지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꿈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고 난 다음부터 뭘 할지를 생각하죠. 그런데 유한한 기간의 리더십과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부터 뭘 할지를 생각을 하면 그들은 마음이 급해지거나 아니면 내 권력을 연장시켜야 된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수록 점점 더 극렬한 증오감, 이 초조함이 바로 그 증오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리더의 위치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서글픈 현상이 하나 있죠. 이렇게 권력지향적인 리더가 성취지향적인 자기의 팔로우들 혹은 부하 직원들 그리고 국민들을 가장 잘 이용해 먹고 쉽게 버리고 쓴다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권력지향적인 리더가 성취지향적인 자기 밑에 사람들을 너무나도 끝까지 빨아먹고 그 다음에 불태워 사용하며 소진시켜 그리고 구겨버리는 걸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취지향적인 사람들일수록 내가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더들이 그런 자리에 오르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리더의 자리에 오르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평상시에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겠죠. 그런데 그걸 볼 수 있는 의외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점점 더 코너에 몰려서 자기의 죄나 과가 드러날수록 궤변을 늘어놓게 되죠. 그래서 사소하게라도 일상생활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과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굉장히 베풀 줄 아는 것 같이 보이고 굉장히 뛰어날 줄 알고 굉장히 포용력 있어 보이는 그런 리더라 할지라도 사과에 인색하거나 어색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상황이죠. 사과가 바로 뭡니까? 가볍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큰 잘못을 보기 전에 이런 작은 잘못을 대하는 태도를 너무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죠. 바늘 잘못, 소 잘못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작은 실수를 흔쾌히 인정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념과 그리고 결국은 그런 버티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신념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잘못, 사소한 잘못 흔쾌히 사과합니다. 그런데 자기 신념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만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런데 모든 걸 끝까지 버티는 이런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리더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화장실 앞, 그 다음에 식사 자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몇 가지 진정성의 법칙이 있죠. 그리고 우리 역시 사과하기 싫을 때, 즉 가짜 사과할 때 바로 이 진정성의 법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이 향하죠. 여기서의 시선이란 우리의 육체적 눈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논 쪽 혹은 수많은 분위기의 방향도 마찬가지죠. 내가 상대방을 직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그래서 회피하는 사과입니다. 거짓 사과죠. 네가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나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상대방에게 우리 조직을 대표해서 혹은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 사과드립니다. 내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들어가지 않은, 나로서 내가 사과해야 되는 상대방을 직시하지 않는 모든 사과는 다 가짜 사과고요. 우리 역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사과하고 있을 때 이런 행동들을 보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더 괴롭게 만드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